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에 대한 판단 역시 시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믿고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이 결국 저에게 징계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진통합위원장은 저희 이러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충남도당에 징계를 요구했고, 저는 한 일주일 만에 징계 처벌을 받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징계 사유 역시 당 행사 참석 문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의회 원내대표 문제 등 모두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진시의 원내대표 문제는 의회 내부의 자율적 결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빨간 공문서 몇 장으로 한 정치인이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중앙당으로부터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징계 과정에서도 중앙당 재심 과정에서도 저에게는 단 한 번의 의견 진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심의가 언제 열렸는지,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서 통보 징계 처분과 재심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당의 징계는 정치인의 명예와 정치적 생명을 저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이 이루어진 징계와 재심 기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 지명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교육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의 징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최소한의 절차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께 분명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위원에게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위원은 중앙정치의 권력 싸움이 장애되어서는 문제입니다. 기초위원은 오직 시민의 삶과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정당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이익과 당진의 발전만을 기준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초심의원으로 시민들만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진 정치의 혼란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편가르기와 줄세기 정치가 반복되면서 지역 정치가 심각하게 분할되었고, 결국 당진시의회 의장이 불신 가결되는 작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통합하는 하늘과 실이 되어 지역을 통합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당협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자신의 입지를 가지는 분열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민을 통렬하게 해주는 정치를 시민을 위한 도구가 아닌 상대를 찌르는 흉기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의적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길을 닫고 소수만이 전행하는 독성과 불통의 운영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진 당협은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될 것을 조심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저는 정당을 떠나 온전하고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편으로 돌아옵니다. 시민을 숨기지 않는 정당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초심이자 앞으로 지켜나갈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앞으로 펼쳐진 저희 정치는 오직 당진 시민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은 낭독을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달리시대 치료위원님 판단되는 걸 하시나요? 오늘 진짜 기자회견하고 지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 이제 그 김봉기현 의원도 좀 탈당을 하시고 김봉기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입당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뭐 다른 정당이 입당해 있는 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각에서는 지금 위원장을 좀 바꿔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뭐 권리당원들 좀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중앙당이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좀 있던데.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바뀐다면 뭐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회가 된다면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예. 김골로 박승훈 기자입니다. 예. 먼저 제가 알기로는 친무수 의원님이 6가지 보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수, 진보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그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건데요. 네. 뭐 제가 보수는 보수 같지만 찐보수라고 하는 것 같다는 그렇고 보수 쪽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어차피 출마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할 때 신무수 의원 지지하는 그 지역이 라선도가 예. 있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여러 시의원 후보자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누구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결국 표가 분산된다고 할 때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게 아닌가, 이 박빙의 승부에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아무래도 기본표가 없어지잖아요. 네. 정당의 기본표가 없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돌파하실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 따라보니까 나선곡으로 한 9명 정도가 출마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표본 계산을 해봤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당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때 보수들을 출마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몇 표 득표하셨습니까? 먼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3,000%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도 그 정도 이상은 더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계산을 해봤는데 그 나름대로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자신이 그때 나선거가 4명이죠. 예. 계속 뽑는 4명이. 예, 예. 그 중에서 뭐 둘둘로 나눠진다고 할 때 2명 자리를 놓고 여러 명이 하고 이제 무소속까지 가세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선거가 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건 아직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 그 일동이 지금 계속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관이 이런 데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게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이쪽 그 행정기관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저희 말씀드리기 좀 하고요. 하여튼 그 일동이 너무 늘어나는 상태에서 참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춰도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안개 끼고 그러죠. 간단하게 어려웠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이제 그 무소불 출마해서 시민 저기 선택이 된다면은 시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하고 출마요? 네. 출마는 무소불 출마할 거고요. 똑같은 나선국으로 출마 예정입니다. 예. 가장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기가 이번이 마지막인데 네, 맞습니다. 30일. 20일부터 31일까지. 23년 추경 이건 추경도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투자를 많이 못하네요. 그래서 국돈이 그 시비를 붙이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만 복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경은 없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국토 매칭 사업 중위적으로 그렇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